이번 시간에는 우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원리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벽한 테스트는 어떻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100% 오류가 없다. 그렇게 얘기 못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잠재적인 그런 결함 같은 것들은 줄일 수는 있어요. 줄일 수는 있지만 해당 소프트웨어에 결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 왜? 숨어 있으니까. 잠재되어 있으니까 발견만 안 됐을 뿐이에요. 항상 오류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결함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완벽한 테스트는 불가능하다. 그거고요.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라는 거는 2대 8만 기억하시면 돼요. 애플리케이션의 20%에 해당하는 그 코드 있죠. 그 코드에서 전체 결함의 몇 퍼센트가 발견된다? 80%가 발견된다. 그 법칙이 파레토 법칙이요. 그래서 파레토 법칙은 2대 8, 2대 8, 2대 8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라는 게 있어요. 우리 벌레 잡을 때 모기가 됐든 파리가 됐든 뭐 그런 것들 잡을 때 우리가 살충제 뿌리잖아요. 살충제를 뿌리고 계속 뿌리다 보면은 그 벌레가 죽어요, 안 죽어? 안 죽어요. 왜? 내성이 생겨서. 그게 살충제 패러독스요. 얘는 이제 동일한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은 더 이상 이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현상, 그 현상을 보고 우리가 살충제 패러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반복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결함은 발견이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오류가 없다, 그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테스트를 했다고요. 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개선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한다. 그렇게 있어요. 정황에 의존한다.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마다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테스트하는 환경도 있을 거고요. 테스터들의 역량 같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정황에 따라서 테스트 결과가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 있다. 해서 정황에 따라서 테스트를 전부 다 다르게 전부 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테스팅은 정황 의존 그거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류 부재의 궤변이요. 얘는 이제 소프트웨어에 프로그램에 들어있는 그런 결함 같은 것들을 모두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해서 오류를 싹 다 제거를 했는데, 만약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안 좋았다, 그 얘기예요. 아무리 결함이 없어도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을 시켜야 품질이 높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러면 품질이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품질이 높다고 말할 수 없는 거, 그걸 보고 우리가 오류 부재의 궤변이라고 그렇게 이제 푸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와 위험은 어떻다? 반비례하더라. 테스트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위험 같은 것들, 결함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줄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의 점진적 확대요. 얘네 우리가 테스트를 할 때 작은 부분에서 시작해서 점점 확대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한다. 그게 이제 점진적 확대요. 그 다음에 이제 별도 팀 수행한다.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 개발자예요. 내가 개발했어요. 내가 처음에 개발할 때, 여기서 일부러 오류가 발생하게 해야지, 여기에 이제 결함이 생기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발자들도 처음에는 이제 오류가 최대한 없게 하기 위해서 신경 써가면서 이제 개발을 한다고요. 근데 내가 개발했는데 거기에 100% 오류가 없어요? 내 생각에는 없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오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개발자와 관계없는 별도의 팀에서 수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테스트의 별도팀 수행이요. 그래서 우리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가 뭔지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상에 이런 설명 같은 것들을 쭉쭉 써놓고 이게 기본 원리가 뭐냐, 그렇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뭔지는 구분할 수 있게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돼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가 있대요.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이걸로 동일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대요. 그러면 더 이상 이제 결함이 발견되지 않는 이 현상을 의미하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련 용어를 써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우리 이제 벌레를 잡을 때 이제 살충제를 쓰는데 그 살충제도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써야 돼요. 만약에 한 가지 살충제를 계속해서 이용하게 되면
그 벌레에 이제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동일한 테스트를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더 이상 결함이 이제 발견되지 않겠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살충제 패러독스요. 그래서 동일한 테스트 케이스로 계속해서 동일하게 테스트를 반복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계속해 줘야 돼요. 그렇게 이제 테스트 케이스를 지속적으로 이제 개선을 해야 새로운 결함도 발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에 보게 되면 우리 살충제 패러독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의 20%에 해당하는 그 코드에서 전체 결함의 80%가 발견된다. 그런 법칙을 보고 우리가 이제 파레토의 법칙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류 부재의 궤변이다. 이런 용어도 있는데 얘는 소프트웨어 이제 결함을 모두 다 제거를 했어요. 제거를 해도 사용자 이제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높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오류 부재의 궤변이요. 만약에 내가 이제 결제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신용카드다, 아니면 간편결제다, 아니면 계좌이체다, 아니면 무통장 입금이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 프로그래머가 무통장 입금만 되게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결함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는 품질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왜? 내가 요구한 그 요구사항을 만족을 못 시켰다고요. 그래서 개발된 그 소프트웨어는 결함도 물론 모두 다 제거가 돼야 되지만 사용자의 요구사항도 모두 다 만족을 시켜야 소프트웨어의 품질이 이제 높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살충제 패러독스가 뭔지, 파레토의 법칙이 뭔지, 오류 부재 궤변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